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현명하게 종목만 잘 고를 수 있다면은 이런 시장 속의 수익을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종목 소개 쭈르륵 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이 공개될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유튜브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어떤 분들께서 함께 하실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사 나눌 때마다 시장이 좀 너무 흔들려서 씁쓸한 마음입니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또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 오셨을 거라 믿고 한번 어떠한 종목인지 종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을 시작으로 골프존, 아이센스, 만도, 지니뮤직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신일전자, 두산퓨얼셀, 코세스, 인텔리안테크, 카카오게임즈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의 종목들 중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첫 번째 픽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오셨는데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에서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월등한 어떤 성능과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주 주초에 주가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작년부터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공장 화재 그리고 내부자에 대한 완전 이슈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이 좀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일제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유지하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8% 기록하다가 이번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더라도 6%대를 기록했는데 하지만은 이 부분은 화재에 대한 어떤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지금 현재 출하량이나 그리고 어떤 메탈 가격이 판가에 전이되는 부분이 활발하게 잘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면서 매출 신장과 함께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증권가의 평균 목표가 62만 3,900원이고요. 현재는 48만 3,6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여루 팀장의 첫 번째 픽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신일전자라는 종목입니다. 1959년에 설립되어서 상당한 업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종합 가전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여름용 가전의 매출 비중이 높아서 여름 관련 계절주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작년에 창문형 에어컨으로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월 초에 이제 4월 중순에 좀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2022년 여름 날씨에 대한 기상 전망들이 많은데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에 발맞춰서 여름 관련 종목들이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마침 신일전자 같은 경우 신제품 출시 소식이 다가오면서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에 시장이 다소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되고 외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시면 이제 5월 6일부터 이제 2022년형 에어 서큘레이터 에어 S8을 출시하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계절주를 접근한 시점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라고 하지만 보통 6월 중순과 7월 중순의 여름
부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2주 전이나 한 달 전에는 좀 매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일전자 차트를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뭐 일간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직 슈팅은 나오지 않았고요. 외인과 기회를 차곡차곡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 관점으로 좀 미리 접근해 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여름 수혜주를 들고 오셨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의 두 번째 종목 골프존인데 골프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접근이 유효할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우선 1분기 실적의 최고 실적은 전부 다 예상할 것 같아요. 네. 골프 인구도 많고 어떤 코로나로 인한 이런 그 실내에서의 골프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이 최고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실적을 발표를 전후로 주가가 약간의 좀 보합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런 부분은 좀 주가의 좀 선반영이 작년부터 좀 됐었던 상황이 좀 있었고 오히려 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골프존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증권사들에서 골프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맹점 그리고 비가맹점에 대한 골고루 수익이 잘 나왔고 매출 성장률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리오프닝에 의한 뭐 스크린 골프의 증가 이 부분보다는 그 전에 어떤 가맹점 수와 또 GDR이나 여러 가지 골프존이 사업에 신사업이 진출했던 부분이 골고루 낮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점수를 더 주고 싶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는 이 그전에 투자했던 어떤 고정비가 또 감소 효과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골프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23만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4개년간 PER을 대비했을 때의 그런 목표 주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 관점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 지출에 대한 감소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등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손여루 팀장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수소법 통과 기대 때문에. 네, 우선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두산 퓨얼셀입니다. 수소 관련 종목이죠. 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LNG나 LPG 관련 연료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수혜를 입었는데 4월 26일에 1사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주 시장의 침체로 7개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2주 정도 지난 부분이고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이슈가 나왔고 물론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좀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바닥을 다졌고 저번 주 금요일에 임순재 대표님과 우리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잘 나눠주셨습니다. 상임위를 이제 수소법이 통과를 했죠. 그 부분에 이제 110대 국정과제 수소산업이 포함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온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어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두산 퓨얼셀은 수소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바닥에서 이제 올랐기 때문에 뭐 풍국주정이나 뭐 유니크 등 다른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두산 퓨얼셀은 악재가 선반영이 됐고 저번 주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에 상당한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맥점 잡고 반대했기 때문에 크게 좀 부담되지 않은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도 수소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두산 퓨얼셀은 수소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1사분기 같은 경우 적자를 기록했지만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 형성해주고 있는데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가 좀 안정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구간을 매수의 타점으로 활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얼셀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웅 차장의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아이센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과정에서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1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연구개발비도 그렇고 시설 투자비도 그렇고 예상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환율 효과죠. 환율 효과 때문에 이 아이센스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났었는데요. 지금 이제 환율 효과라고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유가 준 포인트라는 부분이 이 아이센스가 이 혈당 측정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 매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8% 정도밖에 증가 안 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센스의 향후의 실적과 주가의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쪽에서의 매출 성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근에 신규 고객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아이센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이 44,000 이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죠.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에 개장을 해서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0.34% 밀리면서 2,990포인트의 출발을 알렸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건국기념일로 오늘은 휴장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지금 2%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 계속해서 1%대 낙폭 유지하고 있고 2,615포인트 선까지 밀린 채 지금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낙폭 지속하고 있습니다. 865포인트 선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구간 개인만 나홀로 좀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하락세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소폭의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동안 SK가스에서 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추정치 대비 무려 169% 상회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흑자전에 성공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 주가 소폭의 반등세가 연출됐다가 다시금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현재 구간 1.5%가량 밀리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코세스입니다. 코세스요? 네, 순서대로 네. 잘 하고 있죠. 네. 네.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인 솔라볼 접착 시스템 장비와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조 판매한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국내 그리고 이디오, 파트론 등 이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굵직굵직한 대변수가 나왔는데도 매년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연간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9.3% 증가한 132억 원을 기록했는데 현재 2021년에만 잘한 것이 아니고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외 변수와는 상관없이 찐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적과 이제 메타버스 관련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께서 이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실질적인 메타버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필수인 이제 헤드셋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의 핵심 장비인 리페어 장비 제작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코세스의 강점을 좀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1년에 이어서도 2022년까지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세가 전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봉상으로도 박스권 하단부이면서 안정적인 실적 증가세가 보여주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기관의 점진적인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의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세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성우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만도인데 만도가 최근 증권가의 목표가가 좀 보수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종목 좀 픽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그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네. 전차 업체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약간 피크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 3인방보다도 어떤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덜 받았던 만도를 이 자동차 부품주, 특히 자동차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화신이나 만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만도를 목표주가 7만 원 잡고 있는데 이 타겟으로 봤을 때도 15배 정도로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이 15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이 밸류 측면에서 높게 줬다라는 그 측면보다도 오히려 더 주가를 좀 봤을 때는 더 높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만도 같은 경우가 다른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 뭐 GM이나 여러 글로벌 기업들한테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도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3대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뭐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 볼륨이 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0%까지 증가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만도가 어떤 해외 고객사에 의한 매출 상승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만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조지아 중심으로 공장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인한 뭐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완성차 업체보다는 만도를 조금 픽하셨네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손여루 팀장의 네 번째 종목이죠. 인텔리안테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동사는 육상용, 항공용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조 판매하는 뭐 인공위성이나 뭐 우주항공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실적은 기록하고 있고요.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동종 업종 내에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역적 리스크 및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뭐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 우주나 이런 종목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52주 신고가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내일이죠. 새로운 정부가 출마하는데 향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우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그런 수혜주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도 인텔리안테크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2019년 오네브로부터 첫 수주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고객사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공장 증설에 따른 캐파 증가가 실적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위성용 안테나 분야에서 이미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텔리안테크에게 더 많은 고객사가 협력 요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10년 이상도 안정적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실적 전망치를 보다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인의 순매수 이어지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한 인텔리안테크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했다. 다른 항공주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좀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성웅 차장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지니뮤직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음원 서비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음원 관련주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뭐 음원 쪽이나 여러 가지 뭐 콘텐츠 사업 쪽 같은 경우는 이 경쟁 업체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보다 이 지니뮤직이 뭐 AI 로봇이나 뭐 자동차 같은 이 디바이스 쪽에서의 사업 진출에 대한 이쪽으로만 좀 기대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업체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안정적인 이 통신 업체들과의 그런 그 제휴 그리고 사업성에서 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로봇 사업이나 또 이제 다른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는 충분히 협업과 함께 매출 신장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AI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종합 오디오 플랫폼으로 이 확장될 가능성이 큰 게 바로 이제 지니뮤직의 앞으로 사업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밀리의 서재나 연결 편입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 쪽의 진출 부분이 가시화가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뮤직 하반기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이야기 들어보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소갈이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일 맞아요. 텐데 제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및 PC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은별 앵커님께서 매일매일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성장주 그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를 비롯한 서비스업과 게임 섹터가 약세가 심한데 시장은 꾸준하게 저점에서는 그나마 뭐 선물이나 외인기관 들어오고 있고 현물도 외인기관에 사는 모습들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도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분할 매수 모아간다고 하면 시장 반등기에 안정적 실적을 기록하시게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참혹합니다. 그에 반면 카카오 게임즈는 양화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그리고 이러한 1사분기 실적이 일시적인 실적 발표로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증권가 레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사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간 실적까지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작 오딘이 대만에서 일본까지도 공략을 시도할 것이고 NFT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주와는 달리 외인가격에 점진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를 살짝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굳이 크게 매수하기보다는 오늘을 기점으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들어봤는데 그중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탑픽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어떠한 종목 탑픽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뭐 종목들 뭐 저가 매수 중장기로 잠마도 괜찮은데 전 단기적으로 가장 좀 증권사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바로 에코프로비엠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팀장님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카카오 게임즈 정말 희망을 말씀드리도록 주시는군요. 하겠습니다. 네, 네. 게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연간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올 것 전망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도 괜찮고 물리신 분들도 조금 실이 걸리겠지만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는 게임 주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